저는 간헐적 단식, 굶기의 마스터였습니다. 16대8 간헐적 단식으로 시작해서 1일 1식도 한 달 넘게 하고요. 15일 물 단식까지 재작년에 진행했었습니다. 제가 아토피나 백반증도 굉장히 심하고 갑상선 항진증이나 고지혈증 같은 질환도 있어서 마치 단식이 저에게 정말 완벽한 답처럼 보이더라고요. 이제 처음에 시작한 건 저녁 8시부터 다음날 낮 12시까지 16시간을 굶고요. 남은 8시간에만 먹는 방식이었습니다. 첫 한두 달간은 굉장히 좋았어요. 뱃살도 조금씩 빠졌고요. 사실 제가 이런 간헐적 단식이나 굶기를 고른 이유도 단순했습니다. 이제 다이어트를 너무 많이 해오다 보니까 예전에는 저녁만 좀 줄이거나 키토제닉 같은 다이어트를 시도해보거나 하면 살이 좀 쭉쭉 빠졌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뭘 해도 살이 안 빠지고 이런 무기력이 오다 보니까 더 이상 무슨 다이어트 방법도 하기 싫더라고요. 그런데 굶고 간헐적 단식 같은 것들을 시도하면서 이제 몇 달이 지나니까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제 먹을 수 있는 시간이 딱 가까워지면 오전 내내 오늘 뭐 먹을지 하루 종일 생각하고 그러다가 점점 먹는 양이 통제가 안 되니까 이렇게 좀 폭식을 하게 된 다음 날에는 공복 시간을 더 늘리고 그러다 점점 1일 1식이 되고 그래서 결국 간헐적 단식이 아니라 간헐적 폭식을 하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저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16시간 단식을 6개월 하고 미용실에서 원형 탈모를 발견한 분도 있고요. 생리 직전에 입이 터져서 며칠 몰아먹고 자책하는 분도 있고 굶었는데 살은 안 빠지고 힘만 없어지고 짜증만 난다는 분도 있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건 사실 저희 의지 문제나 이 간헐적 단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3가지를 얘기해 드릴까 해요. 같은 단식인데 왜 누구는 살이 쭉쭉 빠지고 저 같은 사람은 폭식이 오는지,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단식이 왜 달라야 되는지, 그리고 소식을 하는 게 낫냐 굶는 게 낫냐 뭐가 더 나은지, 마지막으로 효과적으로 가장 뇌과학적으로 단식을 쉽게 적용하는 방법까지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럼 왜 누구는 간헐적 단식만 한 게 없다고 쭉쭉 빠지는데 저 같은 사람은 폭식이 올까요? 미국 연구팀이 여학생 496명을 5년 동안 추적했습니다. 그런데 이 체중을 줄이려고 끼니를 통째로 굶었던 학생들은 몇 년 뒤에 폭식과 폭식증이 생길 확률이 눈에 띄게 높았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식단 조절을 한 학생보다 높았다고 해요. 이 연구에서 눈여겨볼 건 순서인데요. 폭식이 먼저 있었던 게 아니라 굶는 게 먼저였고 그 다음에 이제 폭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굶는 것 자체가 이 폭식의 준비 운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두가 그렇게 되는 건 아니겠죠. 이 차이를 가르는 조건이 3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규칙을 대하는 나의 방식입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16시간 공복은 지킨다 처럼 이렇게 빡세게 정해놓은 사람일수록 한 번 어긋났을 때 굉장히 크게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4시에 과자 한 봉지를 뜯었으면 오늘은 망했다가 되고 망한 김에 이제 저녁은 치킨에 야식까지 가는 거죠. 실제로 미국 연구진이 비만이 아닌 여성 188명의 다이어트 방식을 조사했더니 이렇게 경직적으로 관리하는 여성일수록 이 섭식장애 증상과 기분 문제, 몸매 걱정까지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반대로 그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절하는 유연형은 그 어느 것과도 뚜렷한 연관이 없었다고 해요. 또 폭식과 같은 섭식 문제가 있는 112명에게 일주일 동안 하루 몇 번씩만 실시간으로 기록을 시킨 연구도 있었는데요. 이제 하루를 굶은 다음 날에 당연히 폭식 위험이 올라갔겠죠. 그런데 이 폭식 위험이 올라간 분류군은 사실 평소 절제 성향이 강한 사람들 뿐이었다고 해요. 규칙을 유연하게 잡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연관성 자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원래 가지고 있던 나의 조건입니다. 이제 캐나다에서 3,000명을 가까이 조사했더니 여성은 47.7%, 2명 중 1명꼴로 최근 1년 안에 간헐적 단식을 해봤다고 해요. 이 간헐적 단식을 해봤던 사람들은 오히려 8개월 뒤에 섭식 문제나 식사 관련 스트레스가 더 심해져 있었고 특히 과거에 하다가 그만둔 사람들은 체중이 오히려 더 나가 있었다고 해요. 결국 정리하면 예전에 내가 폭식이나 이런 좀 식사 문제 행동을 겪어봤다, 요즘 잠이 부족하고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있다, 이런 분일수록 단식이 오히려 폭식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3번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이 배고픔의 정체를 모르면 무너집니다. 이 배고픔을 만드는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배고픔은 참을수록 쌓이고 쌓이는 빚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오스트리아 빈 의대 연구진이 건강한 성인들을 24시간 통째로 굶기면서 20분마다 피를 뽑아서 이 그렐린을 재봤대요. 이 사람들이 밥을 한 끼도 안 먹는데도 이 그렐린이 평소 아침, 점심, 저녁을 먹던 그 시간에 맞춰서 올라갔다가 안 먹어도 저절로 다시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하루에 8번쯤 오르내렸고 하루 전체로 보면 그렐린 총량이 오히려 줄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배고픔은 막 쌓이는 게 아니라 파도처럼 왔다가 갑니다. 이걸 모르면 정오에 밥 먹을 시간 돼서 몰려온 배고픔이 나 지금 한계야, 나 지금 못 참겠어로 읽히고 공복이 끝나는 순간 이제 보상하듯이 몰아먹게 되는 거죠. 거꾸로 이걸 알면 이제 버티게 되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어느 정도 배고픔이 느껴지더라도 물 한 컵을 먹거나 이제 따뜻한 차를 마시고 하던 일로 돌아가게 되면 조금 지나보면 아까만큼 배고프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배고픔과 정면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파도가 지나가는 거라고 인식하는 겁니다. 또 이제 공복이 끝나고 우리가 허겁지겁 먹게 되잖아요.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배부르다는 느낌은 먹기 시작하고 15분에서 20분은 지나야 뇌에 도착합니다. 이 내분비 학회지에 실린 실험에서 같은 675칼로리를 5분 만에 먹은 사람, 30분 만에 먹은 사람 비교했더니 30분에 걸쳐 먹은 쪽이 위거브나 마운자로 성분인 이 GLP-1 호르몬이 41%, 같은 계열의 포만감 호르몬인 PYY는 27% 더 분비됐습니다. 우리가 무려 16시간, 18시간을 굶었는데 10분 만에 한 상을 비우면 당연히 만족스럽지가 못하겠죠. 이 배부름이 도착하기도 전에 식사가 끝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먹게 되고 폭식이 터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이제 공복이 의도치 않게 길어졌다 하면 첫 끼만큼은 꼭 꼭꼭 앱에 온전히 먹기 타이머를 켜놓고 한 입씩 좀 천천히 느긋하게 15분을 넘겨서 먹습니다. 이제 여성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단식하다가 겪는 탈모나 생리가 끊기거나 별일 아닌데도 짜증나고 예민해지고, 단식한다 하면 흔히 나타나는 부작용이죠. 저도 똑같이 겪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갑상선 항진증 때문에 얼마 전까지도 원형 탈모 같은 것들이 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 단식 때문에 여성 호르몬이 무너져서 오는 게 아니라고 해요. 호르몬 수치는 멀쩡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연구팀이 이 단식하는 여성들의 호르몬을 직접 재봤는데요. 8주를 시켜도 12개월을 이어가도 이런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럼 탈모는, 내 끊긴 생리가 왜 그랬을까요? 굶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배고픔을 오래 참는 날이 이어지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높은 상태로 계속 지속되게 됩니다. 잠이 얕아지고 가족들에게 짜증도 들고 생리 전식욕은 평소보다 훨씬 세게 터진다고 해요. 당연히 먹는 양과 단백질이 좀 부족하면 머리카락과 근육이 먼저 빠지게 되겠죠. 거기다 남녀가 쓰는 에너지 차이도 있습니다. 여자의 몸은 임신과 생식이 걸려 있어서 에너지가 모자라는 상태를 남자보다 예민하게 감지를 해요. 그러니까 같은 16시간 공복이라도 여자의 몸이 받는 부담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자에게 필요한 건 이 생리 주기에 맞춘 복잡한 단식 계산표보다는 스트레스가 무조건 덜한 단식입니다. 남자분들이 18시간, 20시간, 2, 3일 연속으로 단식한 이런 성공담을 따라가기보다는 한 12시간부터 쉽게 시작해서 내 몸의 반응을 보면서 조금씩 늘려가는 거죠. 특히 생리 전 일주일은 식욕이 원래 세지는 시기고 몸도 민감해지는 시기니까 이 단식 시간을 늘리지 말고 오히려 줄이는 쪽으로 하면 좋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간헐적 단식을 엄격하게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몇 끼를 좀 덜 먹는 게 나을까요? 이것도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뉴잉글랜드 의학 저널에서 실린 실험에서 하루 8시간만 먹으면서 칼로리를 줄인 사람들은 1년에 8kg를 뺐고요. 시간 제한 없이 칼로리만 줄인 사람들은 6.3kg를 뺐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1, 2kg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별로 의미가 없다고 해요. 심지어 하루 걸러서 굶는 격일 단식도 매일 조금씩 덜 먹는 것보다 낫지 않았고 오히려 중간에 포기한 비율이 38%로 제일 높았다고 합니다. 그럼 칼로리는 아예 신경 안 쓰고 16대 8 시간만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에서 116명에게 12주 동안 시켜봤어요. 몸무게는 그냥 3끼 먹은 사람들과 차이가 없었고 빠진 무게의 상당 부분이 지방이 아니라 근육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체중 감소도 거의 없었고 단백질이나 근력 운동이 없으면 지방보다 근육이 먼저 빠졌다는 거죠. 그럼 굶는 동안 몸에서 정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걸까요?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시간대로 차근차근 보자면요. 밥을 먹고 서너 시간은 소화하고 흡수하는 시간입니다. 건강검진 때 8시간 공복을 요구하는 이유가 그쯤은 지나야 이 혈당과 인슐린이 가라앉기 때문이라고 해요. 미국 텍사스대 연구팀이 건강한 성인 남성들을 72시간 동안 굶기면서 이제 12시간, 18시간째 24시간째 구간마다 지방이 얼마나 분해되고 있는지 추적했는데요. 이 지방 분해가 12시간에서 72시간 사이에 2배로 늘었는데 그중 60%가 12시간에서 24시간 사이에 몰려 있었고 가장 크게 뛴 구간은 18시간에서 24시간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시작하는 16시간이면 지방이 타기 시작하겠지 라고 예상하시잖아요. 그런데 16시간째는 지방 분해가 이제 막 늘기 시작하는 시점이고 가장 큰 변화는 한 18시간에서 24시간 사이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16시간 공복을 하는 것들이 생각만큼 특별한 일이 몸에서 벌어지는 시간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연구들의 결론은 비슷합니다. 살이 빠지는 건 굶는 시간 그 자체보다 하루에 얼마나 먹느냐, 이게 더 연관이 깊다는 겁니다. 16시간을 우리가 굶어도 8시간 동안 몰아먹게 되면 몸은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이 느끼는 평생 나 이렇게 어떻게 살아? 같은 방법은 실제로도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16대 8, 18대 6 단식이 몸에 자연스럽게 밴다면 그보다 좋은 방법이 없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간헐적 단식이 아니라 간헐적 폭식을 일으키게 된다면 오히려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적정 체중을 달성하고 그걸 유지하는 것의 성패는 3개월 뒤 내 체중이 아니라 1년 뒤에도 내가 무리 없이 자연스럽게 그 방식을 지키고 있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식이냐 간헐적 단식이냐에도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조금씩 자주 먹기를 뭐 라떼 한 잔, 견과류 몇 알, 방울토마토 한 줌 이런 식으로
식으로 하루 종일 계속 이어가는 방식입니다. 이러면 먹는 양은 적은데 하루 종일 입에 뭐가 들어가고 있는 상태가 되는데요. 그러면 먹을 때마다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나오면서 하루 종일 조금씩 집어먹으면 칼로리 총량은 적은데 인슐린이 내려갈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슐린이 높게 유지되는 동안에는 몸이 지방을 태우는 쪽으로 넘어가기가 어려워요. 결국에는 먹는 횟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정해진 끼니 안에서 우리 식욕 호르몬이 파도처럼 흘러가는 거 안에서 양이 자연스럽게 줄고 공복 시간도 자연스럽게 가져가는 거겠죠. 22개의 실험을 모은 메타 분석에서도 같은 끼니를 천천히 먹으면 덜 먹게 되었거든요. 그렇다고 식사가 빨리 끝났을 때보다 더 배고프지도 않았습니다. 포만감이 일정했던 거죠. 결국 단식을 망치는 실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처음부터 남성들처럼 18시간, 20시간을 무리하게 굶으면서 시작하는 것. 두 번째, 공복이 끝나자마자 빵이나 면, 단음료 같은 이런 정제 탄수화물로 첫 끼를 때우는 것. 이렇게 먹으면 금방 서너 시간 뒤에 배고픔이 다시 물려올 수밖에 없어서 그날 하루가 간헐적 폭식이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세 번째로는 단백질과 근력 운동을 빼먹으면 안 되겠죠. 근육이 먼저 빠지기 때문입니다. 공복을 길게 하는 날일수록 먹는 시간에 단백질을 충분히 챙기고 근력 운동도 충분히 보충해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결국 부작용 없이 이제 여성들이 자연스럽게 단식을 몸에 익힌다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일단 나의 루틴 속에서 가장 쉬운 공복 시간을 정하는 거죠. 가능하면 12시간부터 시작합니다. 한 2주 동안 지켜보고 괜찮으면 1시간씩 늘리고요. 생리전 일주일은 늘리지 말고 오히려 줄이거나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공복을 깰 때는요, 따뜻한 국이나 채소, 단백질부터 시작하고 빵이나 단 것은 저녁이나 늦은 끼니로 미룹니다. 회사 다니면서 막 바쁜 일정 있거나 프로젝트가 있을 때는 규칙을 빡빡하게 잡지 말고 유연하게 가져갑니다. 그냥 식단 기록 정도만 해도 괜찮아요. 어제 못 지켰다, 어제 많이 먹었다, 오늘 더 길게 굶고 무리하는 순간 저처럼 간헐적 폭식이 터질 수 있으니까요. 사실 단식이 실패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의 의지력이나 제한이 아니라 우리 대부분이 무의식적으로 무언가를 먹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솔크 연구소가 성인들이 언제 먹는지를 앱으로 관찰했어요. 그중 절반이 하루 15시간이나 먹고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본인들은 그런 줄도 몰랐대요. 정상적인 끼니만 먹고 있는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폰 보면서 한 입 먹고 일하면서 간식 하나 먹고 이렇게 정신을 딴 데 두고 무의식적으로 계속 먹게 되면 그 자리에서 그걸 먹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요, 다음 끼니에서도 훨씬 더 많이 먹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뭘 먹었는지 이 기억이 또렷할수록 다음 식사에서 덜 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식사 기록만 좀 해도 살이 빠집니다. 실제로 고혈압, 고지혈증 환자 1685명이 참여한 감량 프로그램에서 누가 정말 많이 체중 감량이 되는지를 가른 건 식사 기록 같은 행동 기록이었다고 해요. 내가 이걸 먹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다음 배고픔이 덜해지고 공복 시간은 저절로 길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간헐적 단식도 어떤 다이어트 방법도 내가 언제 무너지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에게 맞는 방법이 뭔지 제대로 모르면 어떤 방법을 골라도 저처럼 결국에는 간헐적 폭식이나 섭식 문제가 벌어지는 거죠. 꼭꼭은 바로 이 의식적 식사를 도와주고 있어요. 식사 때마다 내 기분이 어떤지, 내 포만감이 지금 어떤지를 기록하다 보면 나는 혼자 집에서 저녁을 빨리 먹게 될 때 만족도가 가장 낮다 와 같은 것을 나 스스로도 인식할 수 있고요. AI 코치도 이 패턴을 분석해서 나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통제하지 못한 그 식사 하나 자체보다 그걸 만회하려고 굶는 다음 식사가 폭식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은 자연스럽게 아침은 안 먹게 돼서 16시간, 저도 모르게 18시간도 단식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전혀 이걸 의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앱에서 이제 내가 기록을 하다 보면 내가 그만큼 공복을 가져가는구나 하고 보이게 되더라고요. 제가 오래 씹고 먹는 속도를 늘리게 되면서, 그리고 이제 반신욕이나 운동 루틴이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일상 루틴으로 배이게 되면서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공복 시간이 늘어나게 된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천천히 먹고 오래 씹고 조금씩 덜어 먹고 이런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이제 심각한 폭식은 좀 불가능해지다 보니 참지 않고 적당히 먹고 수저를 놓게 되는 연습이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결국 단식의 성패는 내가 몇 시간 굶었느냐가 아니라 내 식사 하나하나, 일상의 루틴이 어떻게 노력이나 의지 없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느냐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노력이나 의지 없이 자연스레 적당히 먹고 수저를 놓는 방법,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하시면 이 영상에서 확인해보세요.